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포트 경마 1부 순서의 김준호입니다. 12월 27일 일요 경마를 가지고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하루 경마, 일요 경마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두 분 위원과 함께합니다. 이기현 위원, 백돌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뭐 편성을 여쭤보기보다는 그래도 또 한 해를 이제 마감하면서 한 해 동안 어떤 예상을 했는지 어떤 소감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돌 위원한테 여쭤볼까요? 2015년 어땠습니까? 제가 이제 방송 자체를 2014년 12월 달 기억으로는 2주차 때부터 리빙에서 인사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1년을 이제 간 넘겼고 1년 동안 많은 사랑을 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내주신 성원에 좀 더 강하게 믿음으로 보답드리고 싶었는데 본인 성원만큼의 많은 보답을 드리지 못했던 것 같아서 개인적인 아쉬움이 좀 크지 않았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한 주 한 주 지나고 나면서 부족했던 모습들 채워가기 위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연말 최선의 마무리로 최선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내년에는 좀 더 위력적인 모습으로 반드시 믿음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예, 역시 저희들은 뭐 신뢰를 먹고 사는 사람들 같습니다. 많은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좀 더 노력하겠다 이런 표현을 했고요. 이견이 형 어떻습니까? 네, 2015년도 저 어느덧 이제 마지막 경마일입니다. 좀 감회가 좀 새롭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뭐 좋은 적중이라 그래야겠죠. 기쁨을 안겨드렸던 경주들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또 터무니없는 맥이 빠지는 또 마피를 추천한 경주들도 있었습니다. 지나간 일입니다. 지나간 일들을 우리가 이제 추억이라고 하죠. 하지만 잘못된 것들은 고쳐야 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잘 됐던 부분들은 더욱더 완성도를 좀 높여야 되겠죠. 자, 내년도 2016년도입니다. 2015년도를 마무리를 잘 짓고요. 2016년도에는 좀 더 나은 모습, 한 단계 더 발전된, 성숙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그 신뢰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방송을 진행하면서 저 또한도 그렇고 두 분 위원도 똑같이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께 추천드린 마필들이 좀 선전으로 이어져서 좀 더 신뢰감을 쌓을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올 한 해 어떠하셨는지요? 저 역시도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려서 좋은 기억도 있었고 이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커플이란 마필을 잊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말들도 아마 함께 호흡을 했다면 정말 좋은 기억으로, 좋은 추억으로 남겼을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정말 마무리 이제 1위 경마 잘 하겠고요. 내년도 좀 더 분발하는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직전에 늑발 때문에 재검을 치르고 나오는 모습인데 초반부터 발주 능력 자체도 굉장히 괜찮았고요. 마필을 꾹 눌러주고 주행 심사를 하는 모습이었는데도 여유감을 숨길 수가 없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시세나 주폭 자체, 발주에서의 모습 자체도 많이 순치가 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선두권을 나서는 마필들보다 오히려 차분하게 밀리지 않은 전개만 펼쳐준다면 오히려 가장 안정적인 전개를 펼칠 지상파의 회복세에 기대를 거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퀸이라는 마필은 원래 근본 순발력도 지니고 있었던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 선두권에 나서는 1번마 티즈킹과의 경주 전개, 작전 과연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힘한 배를 하면서 따라가는 전개라면 다시 한번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고요. 힐타워, 3번마 캐풍 두 마필 외에는 바깥쪽에도 발빠르게 스피드를 보유한 마필이 크지는 않습니다. 꿈동네, 기존에 뛰었던 편성들보다 가장 최적의 전개를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성장세를 기대합니다. 승급전 빠른 흐름에 적응을 맞췄던 과속돌풍, 힘에 대한 여유가 강한 마필인 만큼 이번 경주라면 충분히 회복세를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오히려 직전 편성보다 이번 편성이 더 까다로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최근에 보였던 스피드와 탄력, 이번 경주수의 여유감이라면 어쨌든 이마필이 다시 한번 단독 선행을 나설 거기 때문에 선두력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자, 이번 경주 어떤 마필이 선두권에 나서던 이마필은 경주 전개를 풀어가는데 너무나 유리한 조건을 만났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9번마 미소왕자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분 의원이 정말 열심히 준비해왔을 거라고 저 역시도 좀 믿고 싶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작하는 경주는 상경주로 선정했습니다. 상경주 출마표 보시죠. 일요 상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200m 3세 이하 별정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9대의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이번 경주는 지난 데뷔전에서 제대로 된 레이스를 좀 풀어가지 못했다. 좀 아쉬움을 남겼던 말, 여운을 남겼던 말이 한두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마필을 과연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동희 의원한테 여쭤볼까요? 입상 기대치 높은 말. 네, 3경주입니다. 3세 이하 마필들. 실전 경험이 좀 다소 적은 마필들이 대다수인 경주입니다. 더군다나 이번 편성 자체를 유심히 살펴보시면 특출나게 누가 더 스피드를 볼 수 있는 마필들도 적어요. 직선에서의 힘싸움에서 순위 자체도 결정이 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우선적인 기대치를 보일 수 있는 마필은 역시 7번마 미스터 스펜딩이라는 신예 마필입니다. 주행 심사 당시에는 기본적인 스피드도 좀 보유했다라고 평가를 했던 마필이었는데 데뷔전 당시에는 상대권의 스피드도 빠르긴 했습니다만 초반에 발주 자체가 좀 원활하게 풀어내질 못했던 것 같습니다. 중반 이후에 직선에서의 주폭 자체의 탄력만으로만 따져봤을 때는 우승을 했던 테일윈드한테도 결코 밀리지 않을 만큼 열감이 있었다라고 평가하는 마필인데요. 지금 1200거리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타 말씀을 드렸다시피 선두권의 강자가 없는 이번 편성에선 준비 자체에서 최선의 의지를 보여준 7번마 미스터 스펜딩의 잠재력에 대해서 충분히 기대치를 가질 수 있는 편성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예, 비록 2주 만에 출전하고 있지만 선두권이 강하지 않다. 앞선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 평가한 것 같습니다. 7번마 미스터 스펜딩 이번 경주 입상 기대치 높다 말씀해줬고요. 이견 의원은 어떻습니까? 네, 저 역시도 7번마 미스터 스펜딩의 선전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가 9마필의 단촐한 편성인데 그렇게 강하지 않은 편성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7번마 미스터 스펜딩. 주행심사 당시에 그렇게 인상적인 걸음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채찍 반응이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지난 경주가 이제 데뷔전이었었죠. 따라가는 전개, 초반에 좀 불안한 모습을 보였는데 따라가는 전개였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직선에서 채찍을 댔을 때 마필이 걸음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다라면은 이번 경주 실전 두 번째네요. 편성 강하지 않고요. 경주 거리도 200m가 늘어났다라면 7번마 미스터 스펜딩 저 역시도 이 마필의 선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두 분 의원이 7번마 미스터 스펜딩의 선전을 기대하는데요. 이 미스터 스펜딩이 데뷔전을 치렀던 경주를 보면 그 하이퍼스타트인가요? 하이퍼스타하고 그다음에 퍼펙트 휴머라는 마필이 앞선에 좀 많이 싸웠던 경주입니다. 경합을 했던 경주인데 과연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이 7번마 미스터 스펜딩에 기승했던 김남성 기수가 발주가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후미권까지 밀어냈던 부분을 볼 것인가? 제가 이런 표현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나무를 볼 것인가, 숲을 볼 것인가? 이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볼 대목인데 저 역시도 7번마 미스터 스펜딩의 선전을 좀 기대하고 싶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상대마만 좀 압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백동희 의원한테 여쭤볼까요? 상대마로 어떤 말을 지목했습니까? 우선 저는 데뷔전을 치른 신임 마필들에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 출전하는 신임 마필들이 최근에 뛰었던 신임 마필들과의 접전 경주 출전을 했다면 무엇보다 검증은 좀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편성적인 측면에서 선두권을 가담할 수 있는 경주와 탄력적인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저는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필이 바로 9번마 스파딜 8이라는 마필입니다. 게이트는 9번 게이트죠. 하지만 초반에 보였던 외선에서 보였던 스피드 자체도 여유가 있었고요. 직선으로 갈수록 탄력 자체도 여유감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 경주 선두권 가담할 수 있는 고마 스파딜 8이 우선적인 입상 기대 마필로 소개를 드리고 싶고요. 3번마 울트라 피코란 마필 자체는 초반에 발주 능력이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추진 속에서 발주를 받고 이제 중속감을 바탕으로 해서 직선을 갈수록 주폭이 살아났던 마필인데 무엇보다 기본 주행 자세가 나쁘지 않았던 만큼 힘에 대한 결정력은 한 번쯤은 고려해 보실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19조의 마필이죠. 8번마 황제의 탄생이라는 마필입니다. 우선 이 마필 자체는 직선에서 주행이 좀 흔들리는 단점은 있습니다. 실전을 통해서 걸음을 좀 변화를 보여야 될 마필인 것도 사실인데 보렐리 기수란 기수 자체가 워낙에 악병 마필들의 주행을 잘 잡아내죠. 주행 자체 나쁘지 않았던 황제의 탄생 자체도 직선 탄력 자체만큼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백동희 의원은 7번
미스터 스펜딩의 상대마로 9번 스파딜 파리, 3번마 울트라 피코, 그다음에 8번마 항저의 탄생. 데뷔전 신의 마필 쪽에 좀 포커스를 둔 것 같아요. 이기현 의원은 어떻습니까? 네. 상대 마필들은 능력 차이는 좀 미세하다라고 봅니다. 뭐 도토리 키재기 수준이다. 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3대 마필을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앞선에 나설 수 있는 마필 두두와 중반 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마필이죠. 자, 먼저 앞선에 나설 수 있는 마필입니다. 9번마 스바딜 파리. 자, 백동일 위원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주행 심사 당시에도 선두권에 나서는 모습 속에서 상당히 좀 여유 있는 모습으로 주행 심사를 좀 통과했었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마도 주행 심사 좀 더 최선을 다했다라면은 주행 심사 기록이지만 더 나은 기록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고요. 안쪽에는 1번마 화성 에이스입니다. 자, 최근에 경주 모습에서는 초반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를 못하고 있는 마필이지만은 자, 이 마필은 근본 순발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자, 1번 게이트요. 이번 경주에 발주 연습까지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경주와는 달리 잠재된 순발력으로 기습 선행을 나선다라면은 1번마 화성 에이스. 자, 충분히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고요. 자, 종반 탄력이 좋은 마필이죠. 자, 2번마 라운 벤틀입니다. 데뷔전에서도 늑발을 하면서 직선 탄력만 살짝 보여줬던 마필인데 언급드린 앞선에 나서는 마필들의 걸음이 무뎌진다라면 2번마 라운 벤틀의 종반 일격까지도 이번 경주에서는 통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입상 기대치 높은 말은 그래도 공통적으로 나왔는데 상대마로는 여러 마필이 지금 거론되는 것 같아요. 좀 더 좀 함축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그래도 한 마필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백동희 의원, 어록이란 마필은 좀 어떻습니까? 어록 자체는 10월 30일 이후에 저 마필 외선에서 전개만 잘 풀면 되겠다 좀 평가를 했던 마필인데 직전 경주 자체에서는 상대가 강했다 치더라도 기대만큼의 성적은 보여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아직은 마체가 좀 뻣뻣하다는 모습 자체가 좀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뛰어줄 마필은 분명한 걸로 판단이 되는데 이번 경주 자체에서는 한 번만 더 지켜보고 싶습니다. 예, 지켜보고 싶다. 백동희 의원은 지켜보고 싶답니다. 이기현 의원은 어떻습니까? 네, 6번마 어록. 장점을 먼저 부각시키더라면 전개를 풀어가는데 너무 좋다라고 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앞선에 갈 수도 있고요. 종반 추임력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저는 단점이라고 봅니다. 앞선에 가면 뒤가 좀 부족하고 참고 타야 한 발을 낼 수 있는 마필. 물론 경주 전개를 풀어갈 수 있고 또 작전에 의해서 입상 가능성은 있는데 저 역시도 언급드린 마필들을 좀 근소한 우위에 두면서 6번마 어록. 이번 경주에서는 한번 뛰어보는 모습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것은 백동희 의원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번 경주는 강선행마가 없습니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말이 선두권을 나선다 해도 할 말이 없는 경주라고는 하지만 저는 그 경마를 바라보는 때 보면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부분은 좀 고민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선행마가 설령 몰락을 한다 해도 입산이 실패한다 해도 어떤 말이 선행을 갔든지 매 경주를 체크를 하다 보면 그 말이 빠른 페이스인지 느린 레이스인지를 평가할 수 있거든요. 저는 10월 30일 날 미라클 볼트란 마필은 가진 것이 선행뿐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뭐 입상에 성공했던 말이지만 지구력은 검증이 필요한 마필은 분명해요. 하지만 순발력만큼은 상당히 뛰어난 마필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레이스에서 따라가서 이 어록이란 마필이 3차권에 왔다는 점에서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자면 좀 여러 마필이 이제 거론됐는데요. 7번마 미스터 스펜딩이란 마필은 저희 모두 입상 기대치가 가장 높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마로 두 부분의 교집합이라 그러면 역시 이제 신의 마필인 9번마 스파딜 파리란 마필이 가장 윗선에 있습니다. 이 마필을 좀 관심 가져보시고요. 여타 마필도 관심 갖는데 이 6번마 어록도 꼭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경기로 하겠습니다. 일요 4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300m 3세야 별정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2두의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 경주를 이제 추천 경주로 선정했는데요. 이번 경주는 뭐 충마급의 마필은 존재하는 경주로 보입니다. 5번마 정말 좋아하는 마필의 선전을 저 역시도 좀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5번마 정말 좋아를 놓고 공략을 한다면
압축된 막건으로 이제 공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기마에서 한 마필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뭐 버려야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보시고, 제가 이 경주에서 가장 강력하게 노리는 마필은 상대적 인기에서 좀 밀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는 5번마 정말 좋아를 놓고 한 마필은 인기마를 들고 가겠고요. 또 다른 한 마필은 상대적 인기에서 조금 밀려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딱 5번마 정말 좋아를 놓고 딱 두 방의 막건으로 좀 자신 있게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 5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000m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2종의 마필이 게이트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단거리 편성으로서 순발력 뛰어난 마필들이 여러 두가 포진했습니다. 과연 이제 어떤 말이 앞선을 장악하고 어떤 말이 이제 따라가는 전개가 좀 불리해질지 이런 부분도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기현 의원한테 여쭤볼까요? 이번 경주에 그래도 입상 기대치가 높다. 어떤 말이 될까요? 네, 단거리 1000m 편성입니다. 뭐 인기 마필들, 인기마 접전 경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은 이변의 가능성은 조금은 열어두고 공략할 좀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먼저 추천드리고 싶은 마필입니다. 8번마 마하챔프입니다. 실전 23번의 경주를 뛰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걸음 한 개가 다 나왔다, 아니면 결정력이 없다, 뭐 이렇게 좀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자, 이 마필은 다른 마필들과의 좀 무리에 섞여서 뛰면은 좀 마필이 좀 고갯짓을 좀 심하게 하면서 본연의 좀 능력을 좀 보여주질 못하는 것 같아요. 지난 경주에서도 출발과 함께 직선줄에서 외선으로 진로를 확보를 하니까 마필이 상당한 종반 탄력을 좀 보여줬던 마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언급해 드렸다시피 상당히 발빠른 마필들이 많이 다수 표준돼 있고요. 경합도 일어날 수 있는 편성이라고 봅니다. 자, 8번마 마하챔프. 순발력도 있는 마필이지만 선임력으로도 걸음이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는 8번 마하챔프의 선전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8번마 마하챔프는 지난 경주 하나만 놓고 보면 뭐 발주는 상당히 좋았죠. 근데 외곽 게이트를 밀려나다 보니까 내선에서 선두권을 장악하는 마필로 인해서 전개가 좀 불리했던 그런 아쉬움이 있었던 말입니다. 백돌 의원은 어떤 말에 입상 기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네, 스피드를 바탕으로 직전 승급전까지 연투를 이뤄냈던 마필이죠. 바로 3번마 별물입니다. 물론 이제 이번의 편성 자체가 선두권을 압박하는 마필들이 몇 두 존재합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발주 능력이나 전개적인 이점 속에서는 올해 1000m 자체에서는 아직까지 저는 경쟁력이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준비 자체나 스피드 자체, 유연명 기수가 초반에 추진 자체에서도 워낙에 자신이 있는 기수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별무리 자체가 다시 한번 선두권 공략에 성공할 거라 믿고 있습니다. 예. 백돌 의원은 3번마 별무리가 선두권을 장악하고 다시 한번 버틸 수 있다. 여기에 이제 한 표를 던졌습니다. 이기현 의원은 마하챔프의 상대마 어떤 말을 선정했습니까? 네, 이번 경주에서 공교롭게도 추천드리고 싶은 마필이 지난 경주에 같이 뛰면서 착순을 기록했던 마필들을 이번에 어떻게 보면 순서가 좀 바뀌는 그런 모양새가 좀 됐습니다. 자, 먼저 선두력을 좀 보일 수 있는 마필이죠. 자, 3번마 별무리는 이제 백동 위원님께 설명을 해줬고, 저는 7번마 비오질주입니다. 자, 지난 경주에서 같이 뛰었죠. 자, 별무리가 1번 게이트고, 자, 비오질주는 또 7번 게이트. 어떻게 보면은 발빠르게 앞선에 나섰지만은 별 넘어서지를 못했어요. 자, 그러면서 따라가는 전개였는데, 자, 그래도 종반 끝걸음에서는 그닥 뭐 별반 차이는 없었고요. 자, 입상, 착순권은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저는 7번마 비오질주가 이번 경주에서는 충분히 앞선 공략이 가능한 마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본 스타트 능력에선 좋은 마필이죠. 자, 3번마 별무리 역시나 가능성을 열어두고요. 자, 10번마 모멘트입니다. 지난 경주처럼 다시 타면 됩니다. 자, 지난 경주 무리하게 앞선 공략을 피하면서 따라가는 전개에서 종반 일격을 가했던 마필인데 다른 건 없겠죠. 지난 경주와 같은 작전으로 펼쳐준다면 다시 한번 이번 경주에서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습니다. 예, 이기현 의원의 그 추천 마필을 보면 지난 경주 1착, 2착, 3착, 4착을 온 마필을 4착 온 마필을 가장 기대치가 높게 평가하고 나머지 마필들을 또 상대마로 주목한 아주 좀 재미난 경주인 것 같습니다.
백동희 의원은 별무리의 상대방 어떤 말을 주목했습니까? 네, 우선적으로 1000m 단거리에서는 어떤 편성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마필이 바로 7번 비오질주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마필 자체는 내외선의 전개 자체가 상당히 좀 차이가 큽니다. 내측에서의 전개를 탔을 때는 원활한 전개를 끌었을 때는 좋은 능력을 보여주고 외선에서 전개는 전개 자체를 원활하게 풀어내지를 못하면서 아쉬움을 많이 보여줬는데 무엇보다 굳이 선행을 가지 않아도 능력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안쪽에 있는 별무리 4번 맙 대보름달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11번 미라클 본드 정도가 선행을 나서려고 경합을 시도할 건데 비오질주 자체가 내선에서 3선 4선만 충분히 자기만의 페이스를 유지해 준다면 선입권에서의 경쟁력은 가장 우수하다라고 표현을 드리고 싶고요. 8번마 마하챈프가 이성재 기수가 이번에도 다시 한번 직접 조교를 하면서 준비를 열심히 해줬습니다. 무엇보다도 상대적인 전개에서도 앞설 수 있습니다만 상태적인 측면에서도 최근 대비 모습 중에 가장 여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산 4등급이죠. 끝판대장이란 상승세의 마필과의 병합 속에서 성과 이번이라면 충분히 경쟁력을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10번마 모멘트가 늘어난 부중에 다시 한번 직전만큼의 능력을 보일 수 있을지 물론 고민이 되는 경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마필도 직전 경주 기점으로 해서 마필의 탄력 자체가 하루가 다르게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병합 때는 외산 1등급이죠. 카우보이성과 병합을 하는데도 무난하게 밀리지 않고 잘 따라가는 모습을 봤을 땐 이 마필 자체도 결코 이번 편성에서 무시는 할 수 없다 평가합니다. 예. 두 분 의원이 공교롭게 똑같이 지난 경주 뛰었던 말들로만 선정을 했어요. 제가 한번 이견 의원한테 먼저 여쭤볼까요? 자, 대보름달 순발력이 있어요. 영광의 태양 순발력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 경주 얘기했는데 미라클 볼트는 가진 게 선행뿐이 없습니다. 네네. 이런 마필들은 이 경주에 영향을 하나도 안 주나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 경주에 같이 뛰었던, 지난 경주에 4위를 했던 마하챈프를 그래도 가장 유력한 마필로 본 이유가 선행을 나서야 되는 3번마 별무리, 7번마 비오질주라는 마필이 9번마 영광의 태양, 11번 미라클 볼트에 의해서 약간의 경합성 플레이도 펼칠 수 있고 선두권이 뭉칠 수도 있기 때문에 힘소진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전개를 그려봤기 때문에 저는 8번마 마하챈프를 우선순위로 올려놓은 겁니다. 예, 좋습니다. 백동희 의원, 지금 똑같은 질문이죠. 대보름달, 영광의 태양, 그다음에 미라클 볼트 이런 말들은 이 경주에 영향을 안 주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선 9번마 영광의 태양 같은 경우에는 굳이 선행보다도 따라가는 전개를 선택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미라클 보트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끝걸음 자체가 크지가 않아서 결국에는 안쪽에 있는 마필을 넘어서야 된다는 전제를 본다면 어차피 넘어서는 과정도 순탄치 못할 거고 결국엔 이번 경주에서 검증이 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가장 고민이 됐던 게 대보름달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10주 만에 공백을 가지고 나오는데 다리 부정이 좀 있었던 모습 속에서 주폭 자체가 여유가 있었던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별무리가 선행을 나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좀 어렵다, 까다롭다 했는데 두 분 의원은 지난 경주 함께 뛰었던 1착부터 4착 왔던 그런 말들에 이제 선전을 좀 기대했는데요. 제가 한 마필만 좀 거론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1번만 넓은 벌이란 마필도 꼭 관심을 가져주실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넓은 벌이란 마필이 역시 이제 순발력에 강점이 있었던 말이고 매번 결정력에 아쉬움을 줬던 말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질주 습성을 바꾸고 기복은 있지만 추임력도 발휘해주고 있는 말이 1번만 넓은 벌입니다. 어찌 보면 레이스가 좀 빨라졌다고는 하지만 순발력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전개 이점을 살려볼 수 있다. 그래서 1번만 넓은 벌이란 마필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경주로 하겠습니다. 백동희 의원, 지난주 1위 경마 메인 승부 OS 아답의 미소왕자. OS 아답이 1000m만 치러왔고 그 마필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 물론 현장에서 많은 인기를 모았다 하지만 미소왕자 중심으로 좀 인기를 나눠 가졌어요. 근데 OS 아답이란 마필을 좀 강하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메인 승부로 적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겠고 또한 여러분들한테 함께 해주셨던 분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백동희 의원이 준비한 경주는 6경주를 준비했습니다. 출마표 보시죠. 일요 6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000m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2뒤의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순발력 엇비슷한 마필들이 여러 두가 포진했고 저는 아직까지 능력이 완연히 드러났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능력 엇비슷한 마필 간의 접종 구도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말에 기대치가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동희 의원.
네, 오늘의 추천 경주를 6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과 연말의 마지막 일요 경마를 호흡을 함께하는 경주. 그 경주인 만큼 좀 더 심혈을 기울였던 경주였던 것 같습니다. 자, 최단 거리 1000m인 만큼 빡빡합니다. 얼핏 봤을 때도 선두력을 보여주는 마필들이 꽤나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조심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마필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자신 있게, 위력 있게 인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중심으로 함께 호흡을 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은 마필 4번마 대호 여장군이란 마필입니다. 결정력에 대한 모습을 봤을 때는 그렇게 강하다라고 느끼지는 못하는 마필인데 정말 꾸준함이 장점인 마필인 것 같아요. 선행을 갔을 때도 좋지만 선행을 가지 못하는 전개 속에서도 이번 선의권에서의 능력도 특출 났었던 마필. 최근 5번의 경주를 모두 다 입상권으로 연계를 시킬 만큼 무엇보다 최단거리 1000m에 대한 경쟁력만큼은 굉장히 우수한 마필인 것 같습니다. 바깥쪽에 있는 마필 중에서 선두력을 압박할 마필들도 몇 두 있긴 합니다. 하지만 대호 여장군이 지금까지 보였던 준비와 상태 그리고 선두력에 대한 강점을 보여줬을 때는 저는 이번 경주 다시 한번 대호 여장군에 대한 믿음은 강하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후차권에서의 압축이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인기를 끌어줄 수 있는 마필들이 꽤나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안쪽에 있는 마필 중에서 3번마 블루시에라를 필두로 5번마 삼바스타, 6번마 오클랜드 특급, 7번마 스마트 젠틀맨과 8번마 골드 서메이션, 9번마 시저타임, 외곽 쪽에 있는 11번마 그린 미르까지 이 마필 모두 다 이번 경주에서 안 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입상권을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은 분명히 정해져 있겠죠.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믿음 있는 모습으로 반드시 승리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4번마 대호 여장군을 인정한다 해도 후차권은 혼전인 경주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이 경주를 4번마 대호 여장군의 믿음감이 강하다. 그리고 후차권도 제대로 준비했다. 이런 표현을 좀 했는데요. 많은 관심, 많은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요 7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400m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3대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비록 국산 마필이지만 최근 들어서 능력 상세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 과연 그 마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또한 그 마필을 인정한다면 상대 말을 또 어떤 말을 상대방으로 주목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동윤 의원한테 여쭤볼까요? 이번 경주 입상 기대치 높은 말. 예, 가장 상승세가 뚜렷한 마필인 것 같습니다. 주행 심사를 10월 3일에 받고 실전 데뷔전을 10월 9일, 일주일도 채 안 돼서 데뷔전을 치렀던 마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힘적인 모습에서 분명히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 있었는데 우승은 못했습니다만 근성 있는 모습으로 입상을 차지해줬고 최근 2번의 경주에서 우승으로 잠재력을 입증해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런 기억이 납니다. 19조의 김영관 조교사가 여타 마필들의 기억보다도 이반질린이 직전에 제타바이트를 이겼던 거에 대해서 상당히 기뻤다라고 표현했던 인터뷰가 기억이 나네요. 앞으로의 잠재력을 19조에서 높게 평가하고 있고 점핑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상대들의 능력 자체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선행선입이 자유로운 이반질린 아직은 상승세 기대감 강하다 표현하겠습니다. 예, 이반질리의 선전을 기대한다라고 표현했고요. 이견 의원 어떻습니까? 네, 저 역시도 3번마 이반질린의 선전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마필이 이제 이번 경주가 이제 점핑 출전이죠. 그렇지만 이전 경주들, 최근의 경주들에서 보여준 경주력이라면은 이번 경주까지는 다시 한번 능력 상승세를 좀 인정하고 싶습니다. 경주 전개를 풀어가기에도 앞선에 나설 수 있는 마필, 또한 이번 경주 불안점이라면 불안한 감을 굳이 꽂자 점핑 출전이다, 경주 거리가 늘었다. 그거보다는 저는 잠재력에 좀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이번 경주 다시 한번 선두권 공략에 나서면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마필 3번마 이반질린 먼저 소개시켜드립니다. 네, 5등급 마필로서 그 혼합 4등급에 출전했다는 것은 분명 좀 강자들과의 경주를 치러야 된다는 부분은 있는데 워낙 능력 상세 또한 순발력이 경주를 치르면 치를수록 순발력이 워낙 좋아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3번마 이반질린은 좀 인정하고 싶다. 능력 상승을 기대하고 싶다. 이런 표현을 좀 쓰겠습니다. 이제 상대 말을 좀 찾으면 될 것 같은데요. 좀 더 함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동윤 의원, 이반질리의 상대말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거리가 1,400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으로 뛰어주는 마필들한테도 기회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제가 판단했던 모습에서는 오히려 이번 경기에서 선두권의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들에게 좀 평가를 해주고 싶습니다. 자, 먼저 언급드리고 싶은 마필은 11번마 매력덩어리라는 마필입니다. 과거부터 이 마필은 순발력의 강점이 있었던 마필인데 앞선을 장악했을 때도 끝걸음이 좀 여유가 크지 않다 보니까 최근에 좀 따라가는 전개를 연습을 많이 했던 마필이었어요. 직전 경주에서는 게이트 이점이 워낙에 좋았고 상대적인 스피드형 마필들이 없다 보니까 EQS 기수가 기습적으로 빠르게 선두권을 장악하는 작전까지는 좋았는데 마지막까지 버텨내지는 못했죠. 자, 이번에는 박지희 기수의 감량 이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쪽에 있는 3번마 2반 진린 때문에 선두권 장악은 불투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충분히 최적의 선입 전개가 가능했다는 장점 속에서는 전 이번 경기에 충분히 경쟁력을 갖췄다라고 평가를 해드리고 싶고요. 자, 안쪽에 있는 1번마 크로커다일 저스티란 마필이 매번 끝번 신청에서 가마치는 선행력을 많이 보였던 마필이었습니다. 경주 전개 여건에 따라서는 변화된 모습도 많이 보여줬었는데 지금 1번 게이트로 부여받았죠. 이 마필 역시도 기본 순발력을 발휘할 수 있는 편성이라면 충분히 기대치를 가질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오히려 이 마필이 바깥쪽으로 나왔다면 좀 더 강하게 읽어주고 싶은 마필이 이번 퍼스트 무버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외곽에서 몰아치면서 탄력으로 많이 뛰어주는 모습인데 안쪽에 갇힌 2번 게이트가 이 마필한테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뛰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객관적인 전력에서 이번 편성에선 충분히 경쟁력을 갖췄기 때문에 결코 무시할 수 없다 평가하겠습니다. 네, 백돈 의원은 2번 진리의 상대마 11번 매력 덩어리 그리고 1번 크로코다일 저스티 여기에 2번마 퍼스 무버 요 3대 마필을 선정했습니다. 이기현 의원은 상대마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네, 자, 백동일 의원께서 약이 될지 독이 될지 모르는 마필, 저는 약이 된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안쪽에 있는 자 2번마 퍼스트 무버죠. 자, 최근의 경기에서 상당히 좀 외곽 게이트만 좀 부여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외곽 게이트가 경주 전개를 풀어가기도 좋은데, 자, 이 마필은 마필이 좀 끌리는 좀 모습이 있어요. 자, 지난 경주에서도 외곽 게이트에서 자, 마필과 자, 앞선 자리 잡는데도 실패를 한 것도 있었고요. 자, 마필을 제어하면서 뭐 마필과 뭐 싸웠다. 좀 이런 표현이 좀 맞겠죠. 자, 이번 경주 선두권에 나서는 마필이 있습니다. 자, 2번 게이트입니다. 따라가면 됩니다. 선입 전개만 펼친다면은 동일 경주 거리 1400에서 아쉬운 성적도 보였던 마필이기 때문에 2번마 퍼스트 무버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5번마 중앙 최강입니다. 자, 최근의 모습에서는 초반이 좀 늦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번 경주 출주 주기도 좀 맞지는 않습니다만은 자, 이 마필은 선임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최근의 경주에서는 지난 경주였죠. 진로가 좀 막히면서 늦바라는 좀 모습을 보였는데 자, 선입 전개력을 펼친다면 또한 선두권에 나서는 마필과 격차만 너무 벌어지지 않는다라면 5번마 중앙창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판단이고요. 자, 11번마 매력덩어리라는 마필. 자, 지난 경주 의회에 선행을 나섰던 마필이지만 자, 이 마필은 따라가도 됩니다. 즉 작전을 펼치기에 좋다라는 표현이죠. 선행을 가도 되고 따라가도 되는 마필 11번 매력덩어리까지 이번 경주의 관심 마필로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기현 의원은 3번 2반 진리의 상대마, 2번 퍼스 무버, 5번 중앙체가 여기에 11번 매력 덩어리를 말씀해 줬습니다. 저 역시도 한 표를 좀 던져보고 싶어요. 2번마 퍼스 무버는 저 역시도 약이 될 것이다 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2번마 퍼스 무버는 악병마입니다. 이거는 국악 장악판을 신청하기 전에 외삭기가 엄청 심했었죠. 코너웍을 돌 때 보면 외추로 마저 튕겨나갑니다. 근데 국악 장판을 신청하고도 외추로 좀 삐져요. 오히려 외곽 게이트면 저는 역시 그게 약이 되는 게 아니라 독이 된다고 항상 평가를 했던 말입니다. 이번에 내선에 갇혀 있으면 오히려 뛰쳐나가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은 2번마 퍼스 무버는 이번 경주는 절호의 찬스다라고 평가하고요. 제가 두 분 의원한테 여쭤볼 말이 두 마필이 있는 것 같아요. 먼저 백돈 의원한테 여쭤볼까요? 7번마 1루천이 1000m 경주 치르고 이번에 이제 그 1400m를 뛰어요. 근데 저도 1000m 뛰고 1400 뛰는 말들은 좀 검증이 필요한데 베르투 포모로이라는 마필이 엄청 강한 능력을 지금 발휘하고 있어요. 그런 말이 끌었던 레이스를 따라가서 입상을 했던 말이기 때문에 7번마 1루천이라는 마필 좀 이번 경주의 입상 기대치 한번 여쭤보고 싶고 안쪽에 있는 4번마 승리파크라는 마필도
추임력만큼은 뭐 여타 마필한테 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뭐 1,2천이라는 마필은 분명히 앞으로 뛰어줄 마필인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페르디도 포머로이가 끌었던 흐름 속에서 견뎌냈고, 뭐 직전도 괴물신이죠. 트리플 파이브라는 마필이 끌었던 흐름에서도 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뛰어주는 모습은 분명히 있다라고 평가하는데. 아무래도 저는 1,400거리는 한 번쯤은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좀 평가를 해드리고 싶고요. 승리파크 역시도 추임력에 대한 강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에 이렇게 표현해드렸었죠. 저는 선두권에 있는 마필들의 능력을 좀 더 높게 평가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번 편수 승리파크의 선전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견이는 어떻습니까? 네. 4번마 승리파크. 자, 추임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인 것은 분명합니다. 김준호 의원님께서 4번마 승리파크에 뭐 선전을 기대하고 있다라면 저는 언급드렸던 5번마 중앙채강의 좀 선전, 추임력을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게 좀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7번마 일류천. 저는 이 마필은 관심이 좀 있는 마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거리 경험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 마필은 지난 말씀해 주셨던 10월달 경주였죠. 그때 당시에 걸음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따라가는 전개였기 때문에 과연 이번 경주 늘어난 경주거리에서 어떤 작전, 어떤 전개를 펼칠 수가 있을까 좀 궁금도 하지만은 따라가는 전개 충분히 극복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 7번마 일류천은 관심 마필로서 저도 좀 추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류천이란 마필은 제가 하이 등급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국산 6등급 그리고 외산 혼합 4등급이 되겠죠. 이런 말들은 주행심사 걸음을 좀 잊지 않고 싶다. 이거는 일류천이란 마필은 주행심사 때 보면 워낙 여력감을 보였단 말이에요. 향후 발전 기대치를 높게 평가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갖고 싶고요. 4번마 승리파크란 마필은 흙을 맞으면 매번 바닷간으로 밀렸죠. 후미권으로 완전 밀려났단 말인데 전 지난번에 못 뛰었어요. 못 뛰었지만 깜짝 놀랐습니다. 오히려 내선에서 흙을 맞고 계속해서 중위권까지 가담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만큼 이제 순발력이 좋아졌고 어느 정도 이제 흙에 대한 내성을 좀 길러왔다는 점에서 이제는 한 템포 빠른 추임력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평가했습니다. 이번 경주가 이반 진리를 상대마로 여러 마필이 좀 거론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퍼스 무버하고 그리고 이제 매력 덩어리란 마필이 거리를 내왔기 때문에 이 두 마필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여타 마필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경주 가겠습니다. 일요 8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400m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4대의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이번 주 5등급 편성이 여러 개의 편성이 있었어요. 또한 5등급 편성에 보면 15마리, 16마리, 많게는 17마리 이렇게 좀 많은 마필들이 출마 등록을 했었고 또 여타 마필이 좀 떨어졌는데 유일하게 이번 경주가 레이팅 점수가 35점까지입니다. 가장 약편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약편성이지만 그 마필의 능력을 지금 승급전에 있는 마필들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경주를 이기현 의원이 준비한 추천 경주로 선정한 경주입니다. 과연 어떤 말에 관심이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현 의원. 네. 1일 추천 경주로 이제 8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14마필이 좀 출전을 했고요. 인기맛 접전이랄 수도 있지만은 과연 중심에서 어떤 마필을 충마로 놓고 공략을 하느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봅니다. 이번 경주는 3가지의 꼭 체크를 하실 부분이 있죠. 첫 번째 기존 마필이죠. 7번마 브이맨, 8번마 유아더 캡틴에 대한 평가. 두 번째 승급전을 맞이하고 있는 마필들 한 3두, 4두 정도가 이번 경주에서 어떤 경쟁력을 보일 수 있는가에 대한 평가. 또한 세 번째, 공백은 있지만 재검 시 걸음, 또한 훈련 시 걸음에 전혀 이상이 없는 10번마 임패션드 마린에 대한 평가. 3가지가 되겠습니다. 3가지의 조건들의 마필들을 추천을 한다 그래도 대략 7, 8마리 정도가 되네요. 어찌 보면 어려울 수도 있는 경주이지만은 이번 경주 저는 충분히 조건과 능력에서는 앞서 있는 마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7번마 브이맨입니다.
최근의 경주에서는 좀 이렇다 할 좀 모습을 보여주질 못하고 있고요. 지구력의 부족함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여기서 그칠 마필이라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 동일거리에서 최근 입상은 없지만 선두력도 있는 마필이고요. 잠재력 면에서는 가장 높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급드린 마필들 중에서는 7번마 B맨을 중심에 놓고 후창 마필들의 평가까지 제대로 내리면서 옥석 가리기를 제대로 한번 하면서 시원하게 8경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마 V맨을 놓고 간다는 건가요? 네. 네, 좋습니다. 제가 그 레이팅 점수가 가장 낮습니다 이런 표현했는데 이번 경주가 저는 그 승급전에 도전한 마필 그리고 현 등급의 부진마들이라고 하지만 능력차가 크게 낮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이변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를 저도 열어두고 싶은데 이견 위원은 7번마 V맨 여기서 끝일 말이 아니다. 7번마 V맨을 놓고 상대 말을 옥석을 가리겠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V맨을 인정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견 위원과 함께 해주신다면 아마도 좋은 기억,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일요 9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200m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4도의 마필이 대기틀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레이팅 점수가 조금 올라갔죠. 40점까지 이제 여기는 출조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40점까지 출조하다 보니까 승급전에 도전한 마필도 발전 기대치가 상당히 무궁무진했던 말이고요. 현 등급에 좀 기복을 보이고 있고 부진한 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조심스러운 마필도 포진하고 있다. 조심스럽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과연 어떤 말에 입상 기대치를 높게 평가하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견 위원한테 여쭤볼까요? 이견 위원, 이번 경주에 입상 기대치 높은 말. 네, 4번마 메이저 위너입니다. 지난 대상 경주 좋은 경험을 했었죠. 자, 능력 강한 마필들, 강마들과의 좋은 경험을 했다라고 봅니다. 지난 경주 성적, 입상에는 실패했지만은 자, 그렇게 또 못 뛴 결과라고는 좀 보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번 경주가 이제 다시 한번 또 일반 경주로 내려왔고요. 1200, 1300, 1400까지도 경험했던 마필 4번 게이트 선두권 내도 나설 수 있는 마필이지만 선임력으로도 걸음이 검증이 된 마필이기 때문에 4번마 메이저 위너는 이번 경주에서는 다시 한번 경쟁력이 충분하다. 자, 먼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메이저 위너 일반 경주로 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선전을 기대해보고 싶다. 백돌리 위원은 어떻습니까? 저 역시도 이 의원님의 의견에 좀 동조하는 편입니다. 메이저 위너가 지금까지 보여준 걸음으로 따졌을 때는 그렇게 강력하다, 앞으로 뭐 잠재력이 크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강단 마필이라고 보기엔 좀 애매한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마필 자체가 뛰려는 모습도 좋고요. 뭐 선취입이 굉장히 자유롭다는 전개적 우스마라는 게 전개적 자유 마필이라는 게 상당히 좀 메리트가 좋은 것 같습니다. 직전 오픈 경주에서는 사실상 능력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일반 경주로 돌아왔고 여전히 가볍고 경쾌한 주퍽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게이트 자체는 풀게이트이긴 한데 상대적 강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은 크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마필은 이번 편성에서 이 정도의 편성 극복해 주리라 믿고 있습니다. 예, 두 분 위원 공이 메이저 위너의 선전을 기대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견 위원, 메이저 위너의 상대만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10번마 터보 에너지입니다. 자, 이번 경주가 이제 승급전입니다. 하지만은 발군의 좀 순발력을 좀 지닌 마필이고요. 자, 이번 경주가 1200 동일 경주 거리입니다. 뭐 거리가 늘어났다라거나 아니면은 다른 상대 선행 마필들 능력이 앞서 있는 마필들이 다수 포진돼서 경합성으로 무너지는 편성이 아니기 때문에 10번마 터보 에너지의 걸음 상승세를 다시 한번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안쪽에 있는 2번마 베스트 퍼포머라는 마필이 자, 최근의 경주에서는 아쉬운 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자, 이 마필의 근본 순발력도 상당히 기대치가 있는 마필입니다. 자, 8월달 경주. 자, 경주가 9번 게이트였습니다. 외곽에서 빠르게 선두권에 나서면서 우승을 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2번 게이트 기습 선행이죠. 충분히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고요. 자, 8번마 러브킹이라는 마필. 이 마필 역시나 최근에 경주 이렇다 할 걸음을 좀 보여주고 못하고 있습니다. 초반 순발력도 있는 마필인데 이번 경주에서만큼은 오히려 좀 따라가는 좀 전개를 좀 펼쳤으면 좋겠어요. 선행도 가능하지만 선임력도 있는 마필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기 때문에 8번마 러브킨의 변화된 걸음까지는 조심스럽게 좀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습니다. 예, 메이저 위너의 상대마 10번 터보 에너지와 2번마 베스트 포머 여기에 복병권 전력이 될 것 같아요. 8번마 러브킨을 이견 위원이
추천해 줬습니다. 백돌 의원은 메이저 위너의 상대방 어떤 말을 지목했습니까? 역시 데뷔 전 기대만큼의 선전을 해줬던 세력, 바로 10번만 터보 에너지겠죠. 순발력의 주행 심사시의 강점을 바로 데뷔 전 연결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데뷔 전 당시에는 미라클 볼트라는 선행 강공마가 있었어요. 내선에서 선두권을 나섰었고 터보 에너지가 외선에서 2선에서 응수를 해줬는데 마지막까지도 무리하지 않고 열감이 돋보였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쪽에 있는 마필 중에서 베스트 퍼포머라든가 바깥쪽에 보면 쿨런 정도가 스피드의 강점을 볼 수 있는 마필인데 터보 에너지는 무리하지 않고 선두권을 장악하면 더 좋겠습니다만 무리하지 않고 한 2선까지만 가담하더라도 경쟁력 자체는 승급전이라도 충분히 갖췄다라고 평가를 해드리고 싶고요. 자, 오마 플로이벨리라는 마필이 부종 때문에 약 4개월간의 공백이 있습니다. 마체 자체가 스피드보다도 힘적인 모습에서 감고 올라오는 탄력이 상당히 우수한 마필인데 의외로 훈련 패턴을 봤을 때는 마체 자체가 지세의 유연감이 여전히 살아있었기 때문에 힘에 대한 결정력 자체, 힘에 대한 경쟁력 자체는 조금 기대하실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자, 14번마 선샤인 알파란 마필입니다. 데뷔전에서 내선 1번 게이트의 이점 속에 선두권 강공 속에 여유감 있는 모습으로 입상을 차지해줬는데 물론 이번 경기에서 많은 인기를 끌어준다면 가치는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데뷔전 이후에 지금의 성대 자체가 강하긴 하더라도 하루가 다르게 걸음 자체가 계속해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인기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복병권의 세력으로 분류가 된다면 복병권에 가치 있는 마필로선 한 번쯤은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백돌 의원은 메이저 위너의 상대만 10번 터보 에너지 그리고 5번 플로이벨리, 14번 선샤인 알파를 말씀해 줬습니다. 이견 의원한테 먼저 여쭤봐야겠네요. 플로이벨릿을 지금 선정하지 않았어요. 이 마필을 선정하지 않은 이유는 어떤 이유인가요? 네, 뭐 최근에 경주에서 좀 실망감 아니면 물론 지난 경주에서는 진로가 막히면서 아쉬운 걸음도 있습니다만은 자 문제는 공백이었죠. 질병으로 인한 공백. 뭐 재검시 모습 아니 훈련 상태의 모습에서는 전혀 이상은 없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 5번마 플로이벨리는 그래도 공백이라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마필을 이번 경주에서 한번 지켜보고 싶습니다. 예. 플로이벨리는 지켜보고 싶다. 러브킨보다는 그래도 좀 말이 강한 말 같은데 러브킨의 오히려 기대치와 플로이벨리는 지켜보자 이런 표현했고요. 백동 의원은 이번만 베스포머가 순발력이 정말 뛰어난 말이라고 평가해요. 뭐 점핑에서도 오버페이스 할 정도의 순발력을 발휘했던 말인데 이 말에 기대치 전혀 없나요? 네, 저는 좀 다르게 보고 싶습니다. 물론 이번 편성에서 안쪽 2번 게이트인 만큼 선두력으로 앞선을 장악할 가능성도 배제는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최근에 보여준 변화된 끝걸음 자체는 크지도 않았다고 평가하고 싶고요. 오히려 56이라는 부중을 달고 극복을 해야 된다는 압박을 견디고 이겨내야 된다는 우선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 자체에서는 저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경주가 좀 인기만 접전이라고 예측을 하고 싶습니다. 두 분 의원이 공교롭게도 4번마 메이저 위너의 선전을 좀 기대했고요. 상대마로선 10번마 터보 에너지가 똑같습니다. 메이저 위너, 터보 에너지 이 두 마필 우선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요 11경주입니다. 이세마 육성 훈련 심사 합격마 국내선 오픈 1200m 결정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5개의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원래는 6마리가 출마 등록을 했었어요. 근데 한 마필이 또 나오질 않다 보니까 이 특별 경주 같은 경우는 5두까지는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5두의 마필이 지금 출전하는데 조금은 그 19조 말들이 무서웠을까요? 다 피해간 것 같아요. 좀 아쉬운데 그래도 앞으로 이제 그 3세가 되죠. 내년에 가면 향후 좀 많이 띄워줄 마필들이기 때문에 좀 꼼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동 의원한테 여쭤볼까요? 이번 경주 입상 기대치 높은 말. 예, 좀 분석하면서도 좀 맥이 빠졌던 것 같아요. 좀 많은 마필들이 나와서 박진감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명실상부 지금 이세마 거의 뭐 최강이라 할 수 있는 이번 파워블레이드입니다. 직전 경주 때도 19조에서 이렇게 주문을 했다죠. 외곽이기 때문에 좀 밀리지 않고 빠르게 스피드를 주문했다고 했었는데 준비한 모습보다도 더 빠르게 나가서 좀 당황했다는 얘기도 좀 들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이제는 뭐 스피드도 좋아졌고요. 탄력에서도 뭐 강점이 좋고 상대 마필들도 강하지 않습니다. 어떤 전개 조건에서도 파워블레이드는 입상은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파워블레이드 선전을 기대한다. 제가 그 잠시 여담을 보면 그 부산에 보면 그 마주님 보면 정영식 마주님 그리고 이 파워블레이드 시리즈죠. 김영남 마주님. 어찌 보면 이렇게 좋은 말들을 많이 살 수 있을까. 정말 복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고 아마 연구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견 의원은 어떻습니까?
네, 뭐 저 역시도 뭐 이번 마 파워 블레이드를 먼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경주. 자, 과연 뭐 백덩일 위원님이 정말로 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 주셨어요. 앞선에 나서면서 자, 빠르게 선임력을 보여줬던 마필이죠. 자, 1200. 역시 19조구나라는 뭐 탄성을 좀 지어냈던 마필이 되겠는데 이번 경주에서도 다시 한번 입상 기대치가 높은 마필입니다. 이번 마 파워블레이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상대만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만은 백동일 어떤 말을 지목했나요? 예, 역시 19조의 마필이죠. 하면 오뚝오뚝입니다. 사실상 직전 오픈 경주 때는 1400거리에서 약간의 좀 부진은 예견이 됐었던 것 같아요. 10월 11일 경주 당시 1200에서 중반 이후에 직선주로 해서 많이 좀 흔들리는 주행을 많이 보여줘서 이 마필 늘어난 거리에서 압박을 받으면 좀 조심스러울 수도 있겠다는 예측이 많이 됐었는데 역시 아쉬운 착승권이었죠. 하지만 거리가 적인 거리인 1200으로 내려왔고요. 오뚝오뚝의 순발력을 제압할 수 있는 마필은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충분히 이번 1200거리에서는 선두권을 무난하게 장악할 수 있는 오뚝오뚝의 선전을 기대해야 된다고 평가합니다. 예, 좋습니다. 이기현 의원은 어떻습니까? 네, 저도 뭐 오뚝오뚝이 선전 기대하지만 저는 그래도 안쪽에는 1번마 제타바이트입니다. 자, 이 마필도 탁월한 좀 순발력이 좀 있는 마필이죠. 자, 최적 전개라는 좀 이점이 있어요. 이번 경주 흐름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자, 1번 게이트 충분히 약이 될 수 있는 마필 1번마 제타바이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두 분 의원이 파워블레이드, 오뚝오뚝이 여기에 제트바이트. 짧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파워블레이드가 백동일 의원 매번 흙을 덜 맞고 뛰어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두수가 많으면 흙을 맞을까 봐 좀 걱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뭐 두수는 많지 않은데 안쪽 게이트가 오히려 좀 불리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네, 우선은 거리가 1000m라면 좀 그렇게 생각이 될 것도 같은데 1200까지는 모래를 맞아도 될 것 같습니다. 말이 없으니까. 네. 네, 맞습니다. 저도 그런 점에서 그냥 점수를 준 것 같습니다. 19조 마방에 이두하고 제타바이트 그리고 이제 당대킨 정도가 이제 도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19조 두 마필이 2세마 최강의 전력들과 뛰어왔다는 점에서 두 마필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저희가 풀어드린 경주는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풀어드린 경주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올 한 해는 저 역시도 이제 많은 사랑을 받았고 많은 그 관심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근데 아픈 기억도 많습니다. 제가 예측한 것에 완전히 빗나갔을 때 보면 너무나 마음도 아팠고 너무나 속도 상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똑같았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됩니다. 이제 하루 경마 남기고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번 주 경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년부터 어떻게 내가 설계를 해 나갈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디 내년에는 정말 슬기로운 경마가 즐거운 경마, 즐겁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준비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목표를 세워서 좋은 결과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년 1월 2일 토요일 경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